안녕하세요, 여러분. 반편지 인생극장의 윤지혜입니다. 하루의 끝,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반편지를 열어봅니다.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웃음이, 그리고 아주 가끔은 내 이야기 같아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죠. 제보 사연으로 전해드리는 실화 기반 감성극장. 오늘 밤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을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많은 며느리분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10월드 이야기입니다. 꾹 참아온 한 며느리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 펼쳐질 텐데요. 과연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며느리님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등장이 이 사연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럼 오늘의 반편지 함께 들어볼까요? 이 사연은 닉네임 하늘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혜님. 저는 결혼 3년 차, 평범한 맞벌이 며느리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시절 정말 둘도 없는 단짝이었고 결혼하면 예쁜 신혼생활을 꿈꿨죠. 그런데 현실은 제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기 일쑤고 주말엔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맞벌이 며느리의 삶이란 남의 집 귀한 딸로 살다가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잔소리였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전화는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왔습니다. 내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이냐? 퇴근하고 힘들어도 따뜻한 집밥은 챙겨줘야 한다. 늘 이런 내용이었죠. 저는 남편과 저 둘 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기 때문에 주중에는 간단하게 먹거나 외식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제가 퇴근 후 피곤해서 시켜 먹은 배달 음식을 시어머니가 아셨나 봅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하고 여쭤봤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남편에게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너 이리 와봐. 퇴근하고 허기질 텐데 이런 걸 먹고 다니니? 세상에, 내가 평생 너 따뜻한 밥 먹여 키웠는데 제게는 너는 집에서 뭐하냐? 밥도 안 차려주고 라며 마치 어린아이 혼내듯 다그치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서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난 속에서 남편은 그저 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엄마, 저희 둘 다 피곤해서요. 라든가 제가 괜찮아요.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랐지만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어머니, 저희도 맞벌이라 피곤해서 가끔은 시켜 먹어요. 라고 겨우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서운했고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제 등을 두드려 줄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기습 방문과 잔소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불쑥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 오셔서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제게 전화를 걸어 너는 집구석 관리도 안 하냐? 내 아들 사는 집이 이게 뭐냐?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에 계셨습니다.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어머니는 제게 너는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냐? 내 아들 굶어 죽겠다. 며 반찬통을 쾅 내려놓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반찬통을 들이밀며 어머니, 저 어제 다 만들었는데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반찬 누가 먹냐? 내 친정에서 이렇게 가르쳤냐? 라며 비난하셨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그야말로 제게는 고문이었습니다. 음식 솜씨는 기본이고 제 옷차림, 헤어스타일까지 사사건건 지적하셨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게 대놓고 쟤는 영 싹싹한 맛이 없어. 우리 아들이 결혼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반박하면 시어머니의 분노가 더 커져 남편이 더 힘들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어 늘 체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3년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나 친구들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다니고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 와이프가 최고지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얼굴로 변했습니다. 시댁 문제로 제가 울고불고 힘들어해도 남편은 그저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니까 네가 좀 이해해.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 라며 외면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너무 서러워. 나 정말 죽고 싶다. 말하자. 남편은 알겠으니까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 나도 피곤해 죽겠어. 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저를 점점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눈물로 잠을 설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밝았던 제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고 회사에서도 최소한의 업무만 겨우 해냈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 행복을 위해 시작한 결혼이 오히려 저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시댁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딸. 엄마가 근처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시 들렀어. 엄마는 환한 얼굴로 저를 반기셨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시댁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오신 것을 시어머니가 아시면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실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희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약간 낮아지는 목소리.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제 방을 한번 쓱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고 저희는 결국 친정 엄마를 뒤로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현관에서 저를 꽉 안아주시며 딸 힘내라. 괜찮아.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 침묵과 따뜻한 포옹이 왠지 모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말도 어김없이 시댁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친정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얼굴로 엄마를 보고 계셨고 엄마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어머님께 먼저 연락해서 딸 얼굴도 볼 겸 인사드릴 겸 찾아뵙겠다. 고 하셨답니다.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죠. 점심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게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가 얼굴이 푸석푸석하네. 집에서 밥도 안 차려 먹는다고 하던데 역시 엄마 밥이 최고지? 그 순간 친정엄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제 딸 얼굴이 푸석푸석한 건 맞아요. 우리 딸 결혼해서 회사 일에 시댁일까지 하느라 얼굴에 붓기 마를 날이 없네요. 어머님 아드님도 매일 저녁 퇴근하고 녹초가 된다고 하던데 그럼 며느리도 똑같겠죠. 혹시 어머님은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아드님 따뜻한 밥 차려주는 거 보시려고 아들을 키우신 건가요? 그렇게 따뜻한 집밥이 좋으시면 어머님이 아드님 퇴근 시간에 맞춰 매일 밥을 차려주시면 되겠네요. 저희 딸은 이제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왔으면 본인 아들만 귀한 게 아니라 며느리도 귀한 줄 아셔야죠. 순간 식탁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단호한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속 응어리를 시원하게 뻥 뚫어주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사이다 일침 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은 처음으로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그는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마주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친정엄마의 충격적인 한마디 이후 시어머니께 직접 찾아가 단호하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저희 가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해하시지만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찾아오시거나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명절에도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저를 배려해주고 시댁과 저희 집의 거리를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퇴근 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주말에는 제가 쉬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집안일을 합니다. 피곤하면 먼저 오늘은 배달시켜 먹을까? 하고 제안하기도 하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 그리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친정엄마의 든든함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고구마 1000개 먹은 듯 답답했던 10월드에서 벗어나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찾은 기분입니다. 인생극장이라는 이름처럼 제 삶의 막장 드라마에 엄마라는 멋진 조력자가 등장하여 해피엔딩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뻥 뚫어드리고 또 용기를 북돋아 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별님의 사연. 정말 듣는 내내 저도 같이 답답했다가 마지막에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친정엄마의 등장과 그 단호한 한마디가 정말 인상 깊었죠.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에게 저렇게 한마디 해줬으면 하는 대리만족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사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지쳐 쓰러지기 전에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묵묵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의 힘입니다. 하늘별님은 오랜 시간 혼자 힘들어했지만 친정 엄마라는 든든한 조력자 덕분에 결국 자신의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 못할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지지자들을 찾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처럼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부부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양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도 하늘별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 그리고 시원한 통쾌함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통쾌한 사이다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밤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밤편지 인생극장으로 들려주고 싶다면 아래 설명란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모든 사연을 소중히 기다리겠습니다. 저 윤지혜는 다음 주에도 더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릴 밤편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